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보영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여름방학 동안 제가 4주 동안 진행할 서술형 독해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네. 우선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여름방학 특강을 특강 이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많은 이제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요렇게 질문하십니다.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은데 이 동안 이제 어떻게 영어를 학습하고 공부해야 될까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짧은 여름방학인데 4주 동안 영어를 가장 잘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 저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4주 동안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최대한 많이 써보기. 요렇게밖에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겨울방학 때는 1주차부터 거의 8주차까지 이렇게 8주 동안 길게 진행이 되니까 개념학습부터 그리고 적용까지 조금 이제 주차별로 차근차근 진행을 할 수 있다면 4주는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어떤 개념부터 이렇게 쌓고 적용을 하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첫 주부터 최대한 많이 풀고 일단 써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제로 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화목 이렇게 서술형 그리고 독해 같이 병행을 하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총 8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누자면 화요일에 서술형 그리고 목요일에 독해.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분리수강도 가능하나 두 개를 같이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수업을 나눠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독해반 같은 경우는요. 고난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반입니다.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 다양한 이제 난이도 그리고 소재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학생들이 실제 기출 경향 그리고 난이도를 미리 파악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1이라고 해서 정말 고1 문제만 풀면은 고3 때 가서 너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3 문제도 미리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실전처럼 미니 모의고사를 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독해 집중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남 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의 이제 기출 영작 해보기 이게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던 많이 최대한 써보기 반입니다. 그래서 1점이라도 더 받고 1점이라도 덜 깎이는 그런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하는 서술형 집중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서술형 독해 특강, 서술형 집중반은 이제 화요일, 그리고 독해 집중반은 목요일 이렇게 해서 각각 4회씩 진행이 돼서 총 8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요. 모의고사 독해 실력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내신도 바라봐야 하니까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술형 그리고 어법을 이제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영어에서 독해 어법 그리고 수능 내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독해 수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해 집중반은 기본적으로 미니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기출까지 반영을 해서 고1부터 고3까지 최근 기출 중에서 조금 유의미한 문제들을 제가 직접 추려서 매 수업에서 대략 10문제 정도 내외로 이제 구성된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풀게 됩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학생들이 어떤 걸 학습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정답의 근거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고1, 고2까지는 감으로, 그러니까 뭔가 느낌으로 풀어도 어느 정도 정답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3 때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서 표시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정답만을 찾아서 접근하는 건 역시나 고3 때는 좀 소위 이제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최근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실시가 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오답 선지가 굉장히 헷갈리는 게 하나씩 꼭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자체가 엄청 어렵기보다는 정답과 오답이 굉장히 한 끗 차이 같아 보여서 학생들이 오답을 고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부터 오답 선지를 잘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습하게 되고요. 세 번째,
지문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구문 그리고 어법도 학습하면서 내신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구문 어법 학습도 있지만 학생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보통을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을 제가 그 다음 주에 내신형으로 다시 재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 시험에 대비하는 것처럼 미리 공부를 해와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실전 미니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엄선한 주요 기출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설 강의를 할 때 정답 접근법, 구문어법, 그리고 오답 판별법까지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전처럼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OMR에 답안을 작성한 다음에 성적표가 당일 바로 발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기 방에서 혹은 뭐 스터디 카페에서 풀 때보다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감 실전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재면서 푸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OMR로 제가 즉석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보기를 가장 많이 골랐는지 이걸 즉석에서 제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은 제가 직접 수업 시간에 해설까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성적표는 매 수업 끝난 후에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에게 전달이 됩니다.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니 모의고사만 푸냐? 이게 미니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을 위한 것이고요. 그래도 매주 이제 대표 예제를 함께 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는 조금 개수는 적더라도 꼼꼼하게 그리고 어떻게 지문이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보기, 정답, 오답이 구성이 되는지 그런 걸 꼼꼼히 살펴보는 이제 예제 풀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는요. 미니 모의고사보다는 살짝 더 어려운 문항들,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 정답률이 30%대 이하인 문제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정말 정답률이 엄청 낮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 고난도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로 구성을 해서 해제를 하고요. 그래서 정답 근거 찾기, 오답 선지 분석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시를 지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예제를 줄 때 각각 보기에 대한 실제 시험에서의 선택률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표 같은 경우는 정답이 5번이었는데 지금 선택 비율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22%인데 문제는 뭐냐? 4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인데 선택률이 24%예요. 그러니까 정답 22%보다 오답 24%, 4번을 더 많이 골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을 구분하는 연습을 저와 같이 수업 시간에 함으로써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학습도 하고 좀 분석 방법도 저와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예제에서 해석이 조금 까다롭다 혹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문 같은 경우는 주요 문장을 해석하고 구문 연습까지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형 리뷰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4주로 굉장히 짧은데 그때 동안 이제 수능 모의고사만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2학기 혹은 이제 내년에 이제 내신까지 조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여름방학 동안은 도저히 이제 내신을 대비할 수 없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텐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학생들이 모의고사 혹은 대표예제를 저와 함께 공부한 후에 그 다음 주에 그 지문을 제가 내신형으로 출제하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지문을 제가 변형해서 서답형도 합쳐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효과도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이 지문으로 내가 테스트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습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 전에 미리 가보면 학생들이 그 전주에 배웠던 지문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이거 테스트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공부해야지 하면서 이제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짧지만 이렇게 제가 알차게 구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대표 예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첫 주차에 순서 삽입, 두 번째 주에 이제 빈칸, 세 번째 주에 대의 어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가장 실제 수능에서 어려워하는 유형들 그리고 내신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들 이렇게 압축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독해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서술형 집중반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강의명이 서술형 집중반이지만 사실 서술형 정말 영작만 배우는 건 아니고 어법 개념도 함께 학습을 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서술형반을 운영하지 않고 어법반을 따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방학 4주 동안의 어법을 이렇게 훑으면서도 동시에 좀 영작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제가 개설한 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8주 동안 겨울방학에 서술형 반을 운영하는 건 그렇게 막 쉽지가 않습니다. 한 4주 정도 공부하고 학생들이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고 나머지는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는 그리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법반과 달리 4주 정도면 굉장히 압축적으로 서술형 연습을 하기 딱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을 구성했습니다. 어쨌든 서술형을 잘하려면 어법 개념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 어법 개념을 먼저 학습한 후에 그거와 관련된 기출 영작 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 기출 문제까지 합해서 고1, 2 문제들을 제가 엄선을 해서 역시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이제 표현이 항상 득점은 1점이라도 0.5점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득점을 최대화하고 감점은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1점이라도 덜 깎이자. 이걸 목표로 해서 최대한 영작 습관을 잡는데 세 번째, 영작 순발력 기르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학생들이 영작은 그냥 암기해서 쓴다. 암기해서 쓰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고등학교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외운 그대로 영작을 출제를 많이 안 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변형을 해서 학생들이 암기로만 풀 수 없게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외우지 않은 범위 혹은 외웠는데도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암기만 의존해서는 절대 그 답을 풀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약간 바뀌어서 출제해도 그 순간에 시험 순간에 영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기를 수 있게 제가 어순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4주 동안 그 영작 습관을 들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법 개념을 중심으로 그 어법 개념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이제 강남 고교 그리고 자사고에서 고난도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지문의 주제 요약문을 영어로 작성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암기를 해서는 절대 작성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문법에 맞게 키워드를 잘 넣어서 주제 요약문 작성하는 연습. 요거까지 제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법 핵심 개념 학습이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동명사를 배웠다라고 하면은요. 동명사 개념을 학습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동명사가 사용이 되는 영어 문장 작성하기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장 조금 빈출되는 개념을 위주로 학습을 하면 어법에도 도움이 되고 영작 습관을 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요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데 이제 기출로 선생님이 이런 걸 출제를 하셨었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왜 하고 많은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을 출제하셨을까? 분명히 선생님이 어떤 노리는 포인트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요 영작 포인트를 제가 이제 찝어서 알려주면은 학생들도 아, 그래서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득점은 늘리고 감점은 최소화하는 학습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해 보면은 내신 수업이든 아니면 뭐 어법 수업이든 학생들이 모르겠으면 그냥 빈칸으로 내는 친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답지 보고 이해하면 되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시험 상황에선 내가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 보는 테스트는 대충 봐야지 하고 빈칸으로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제 반에서 제 수업에서 절대 용납을 못 합니다. 빈칸은 절대 불가능하고 어떻게든 1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게 쓰는 요령 그리고 스킬을 제가 알려줄 테니까 학생들이 절대 이제 빈칸으로 내지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단순 암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기르는 영작 수업을 제가 지향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법을 중심으로 한 영작보다는 이제 더 난이도가 높은 주제문, 요약, 그리고 서술하기 유형도 함께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실제로 작년에 이제 여름방학 수업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영어로 서술해라. 이런 거 출제 많이 됩니다. 15단어 이내로 작성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암기로 풀지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어떻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연습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는 연습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 그래서 독해 집중반이랑 같이 수강을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독해 수업에 배웠던 지문을 이렇게 내신형으로 출제할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독해 그리고 어법 유기적으로 연계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영작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어법은 그래도 여름방학 동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과제로 제가 최대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법 개념 그리고 영작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제를 구성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할 건데요. 어법 고르기부터 뭐 고치기 이런 기본 문제에서 영작 문제까지 각 단원에 맞게 각 개념에 맞게 이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올해 이제 자사고 뭐 영작 문제 제가 적중했던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시험 문제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영작해라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이제 테스트로 냈던 그런 문제 중에 이렇게 똑같은 위치가 영작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여기 학교 선생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영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영작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맞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이런 기출문제를 풀고 학교 선생님이 무얼 노리고 내셨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하면은 학생 스스로가 이제 내신 때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럼 나올 수 있겠다. 스스로 정말 쪽집게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제가 그런 습관도 역시나 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설명드리자면 일주일에 이제 한 회 혹은 2회 이렇게 들었을 때 과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올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하는데요. 이제 주간지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그리고 연습문제 등을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총 5일치로 구성을 해서 일주일 중에 5일만 투자를 해서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분량만 이렇게 풀어오면 그래도 복습이 잘 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눠서 주니까 그래도 하루에 영어를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은 꼭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좋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과제장에 이제 어휘장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각 수업당 240개를 암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목 동시 수강하는 학생들은 480개를 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한 주에 500개 정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과제만 잘해와도 복습이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잘 구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단어 재시험이 필요하다던가 숙제를 안 해왔다 혹은 보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수업 전후 20분 정도는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학생들은 제가 개별 조율을 해서 따로 클리닉을 부를 건데요. 재시험이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는데 화요일 이제 화요일 혹은 목요일 9시, 10시는 웬만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정해서 클리닉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학생 개별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문의 주시면 제가 클리닉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 말했지만 4주 참 짧습니다. 그 4주 동안 최대한 수능 내신
합쳐서 영어 실력을 가장 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풀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보내주시면 독해 문제 그리고 영작 문제 최대한 많이 풀면서 4주 동안 정말 많이 풀어봤다. 이 학기에 그리고 내년에 정말 잘 준비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잘 가르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